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오후 3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내면은 강성 보수 세력 중에서는 아주 신경질적 반응, 감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쟁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출연하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막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건 저의 주관적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한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등 공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1위가 아니라 이준석이 1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관계한 선거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였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삼승하기가 어렵죠. 자, 이준석의 공과 관은 뭐냐? 공은 20대, 30대의 마음을 잡은 점이죠. 20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표를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보수 후보가 20대, 30대 층에서 좌파 후보만큼 표를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의 대전략이 기여했습니다. 이준석의 대전략은 뭐냐? 세대 포이론이었습니다. 가장 좌경화되어 있는 40대, 50대를 2030과 60대 이상이 힘을 합쳐서 포위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먹혀들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나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잡아야 한다 하는 아주 영악한 전략을 폈습니다. 여가부 해체 공약이라든지 사병들 봉급 뭐 200만 원, 월 200만 원 공약이라든지 이게 주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계열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최고위원 또는 당대표로 진출을 했지만은 본선에서는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하는 강성 보수 세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준석 세력을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누른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으려면은 지금쯤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보통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삼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중도표가 달아났다. 2030 세대 젊은 층이 표가 달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달아났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중도의 지지세가 강한 안철수, 2030의 지지세가 강한 이준석 두 사람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밀어내는데 그 밀어내는 방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밀려나는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앙앙불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이준석은 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뒤에 있는 중도층, 젊은 층이 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 힘을 탈당하지 않고 남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의 가장 큰 정치적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준석의 입입니다. 이준석의 이기 하는 말, 이준석이 올리는 그런 즉시 뉴스거리가 됩니다. 요사이는 그 영향력이 약간 줄었어요. 가장 많은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비판하는 이 민주당 그리고 좌파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정말 느려 터졌습니다. 그리고 맨날 수비만 합니다. 역공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저는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으면 과연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있을 때 여야 설전을 하면은 결코 이준석 측이, 즉 국민의힘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빠르게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상황을 주도한 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준석만큼 말펀치가 센 정치인도 드뭅니다.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몰리고 있으니까 참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편을 들고 나오는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며칠 전에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6일 밤 부산 해운대의 모 횟집에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 만찬 이후 시도지사, 장관, 부산 국회의원 등이 일렬로 도열한 사진에 대해서 저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대선 기간 중 지방을 돌 때 저도 가보았던 곳이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절대 비싸거나 호화스러운 집이 아닌 그냥 대중적인 집이다. 이 도열한 모습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대신 해명을 합니다. 대통령 경호상 도열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나가는데 한 사람 인사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동선이 짧아야 된다. 권위주의적이란 걸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월입니다. 대통령실에 갔다가 도열해서 대통령께 인사하는 걸 신기한 듯이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다소 불편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의 당연한 이야기도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수도 있구나 하고 뉴스가 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무슨 불구 대천의 원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지 기반을 넓히려면은 표가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죠.
현재 표가 있는 사람은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을 어떻게 다룰 거냐, 야생마와 같은 이준석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준석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발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변인, 대표 출신 대변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전례가 좀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화제가 될 것이고, 이준석 대변인 해놓으면은 요사이 가짜 뉴스에 제일 잘 대응할 겁니다. 근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느리고 설명이 깁니다. 이 정치권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이미 졌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냥 공격을 해라는 이거죠.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면은, 아니, 친일파가 왜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 나는 친일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아니, 우방국과 잘 지내자는 게 친일인데, 나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친일하겠다. 그럼 당신은 무조건 반일하겠다는 거냐?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아야 할 미국, 일본, 한국이 불화하면 되느냐? 무조건적 반일은 간첩과 같다. 딱 이렇게 반격을 해야 이게 먹히지. 겁에 질린 듯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하는 순간부터 지는데, 아마 이준석 대변인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아주 말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는 어휘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말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는 조직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홍보가 정치의 한 70 내지 80%입니다. 홍보에서 밀리면은 아무리 잘하고도 정치에서 실패합니다. 정치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홍보 담당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중요하고 당에서는 대변인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상상만 해도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